미경아, 20평 빌라 어때? 이사한 지 반년 됐지? 처음엔 허전했는데 이제 딱 좋아. 40평 집 정리하니 마음이 가볍더라. 그 창고 가득한 접시들은? 명절용 그릇들 다 어쩌려고? 다 버렸지. 사진만 남겼어. 너는 35평 집 아직 짐 쌓아놓고 사나? 애들 장난감 상자 못 버렸어. 손주 줄까 하다 보니. 사진 찍어놔. 추억은 남아. 작은 집이 얼마나 편한데. 우리 집 소파도 빨래더미야. 정리해볼까? 그럼 치우고 나면 집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의 집은 어떤 곳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추억, 그리고 미래의 꿈을 담은 공간일까요? 저는 65세, 30년 넘게 건축가로 일하며 수백 채의 집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 세월을 통해 집이 단순한 벽과 지붕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깨달았죠.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나이에 꼭 맞는 집, 우리의 삶에 딱 맞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제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편안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집의 크기를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의 척도로 보는 경우가 많았죠. 30평, 40평 큰 집에 살면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작은 집에 살면 왠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건축 일을 시작했을 무렵 40대 후반의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50평 아파트를 원하셨죠. 자녀 2명이 대학생이라 곧 독립할 예정이었고 부부만 남게 될 집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은 주방에서 밥을 먹고 침실에서 잠을 자고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는 정도뿐이더라고요. 나머지 공간은 옷, 책, 오래된 가구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말 50평이 필요하신가요? 9개월 동안 설계를 함께하며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결국 27평 집으로 결정하셨어요. 얕은 선반과 벽장을 만들어 물건을 깔끔히 정리하고 작은 정원까지 만들었죠. 나중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랬어요. 이 집이 훨씬 넓게 느껴져요. 마음도 편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의 크기는 정말 필요한 만큼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큰 집을 유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집의 크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는 4인 가족의 적정 주거 면적을 16평으로 정했지만 우리 세대는 보통 30평, 40평 집에서 생활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몇 평 되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좁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정리하고 나니 딱 적당하더라고요. 침대, 식탁, 소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어요. 이사하면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 20년 전 결혼 선물로 받은 주방용품, 아이들 어릴 적 장난감,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까지 정리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왜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덜어내니 집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기분이었죠. 여러분 집에도 혹시 몇 년째 손대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그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만진 게 언제인지 떠오르시나요? 이제 우리 나이에 왜 집을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젊었을 때는 집이 공적인 공간이었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고 제사를 지내고 친척들이 와서 큰 모임을 가졌어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30년 전 추석이면 20명 넘는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는 넓은 거실과 큰 주방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사를 지내는 집이 줄어들고 가족 모임도 예전처럼 크지 않죠. 이제 집은 점점 더 우리만의 개인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주방에서 밥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게 전부예요. 큰 거실은 필요 없고 오히려 주방이 넓은 게 더 편리하더라고요. 제 친구 60대 초반의 이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원래 42평 아파트에 사셨는데 너무 크고 관리하기 버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1평 빌라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부인이 좁아서 불편할까봐 걱정했지만 얕고 넓은 수납장을 설치해 물건을 정리하고 작은 테라스에 화분을 두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랬어요. 이제야 집이 내 것 같아요. 불필요한 공간이 없으니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자주 쓰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어떤 공간은 그냥 방치되고 있나요?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사할 때마다 짐을 정리하는데 그때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어릴 때 만든 종이 공작물이 상자 깊숙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 손주가 까르르 웃던 모습이 떠올라 버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기고 물건은 정리했어요. 또 다른 예로 제 동료 건축가인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대 초반에 은퇴하며 19평 집으로 이사했어요. 원래 46평 집에 살면서 책, 골프용품, 오래된 서류로 가득한 창고를 두고 사셨죠. 이사하면서 그걸 모두 정리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내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큰 소파를 버리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로 바꾸니 거실이 서재처럼 변해서 매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소파 위에 빨래나 잡지가 쌓여 있는 집 많지 않나요? 여러분 집 소파는 정말 매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물건 쌓아두는 곳이 됐나요? 30년 넘게 건축 일을 하며 깨달은 물건 버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물론 버린 다음 날 필요할 때도 있죠. 저도 한 번은 오래된 전동공구를 버렸는데 다음 날 선반을 고치려다 그걸 왜 버렸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낡은 세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소 도구, 아이들 성적표 같은 건 그냥 짐일 뿐이에요. 제 지인 한 분은 이사하면서 유효기간이 10년 지난 약 상자를 발견했어요. 혹시 필요할까 해서 모아둔 거였는데 결국 다 버리고 나서 왜 그걸 붙잡고 살았나 하시더라고요. 수납도 중요한데 깊은 창고보다는 얕고 넓은 선반이 좋아요. 깊은 창고는 물건을 쌓기만 하고 꺼내기 어렵거든요. 얕은 선반은 물건이 한눈에 보여 정리도 쉽고 집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32평 아파트에 깊은 창고를 두고 물건을 쌓다가 이사하면서 벽 전체를 얕은 선반으로 바꿨어요. 그러니 물건 찾기도 쉬워지고 집이 2배는 넓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깊은 창고가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지금 떠오르시나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인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정보, 물건, 걱정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멋진 차, 큰 집, 세련된 가구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이 들며 깨달았죠. 필요한 것만 있으면 삶이 더 가볍고 자유롭다는 걸요. 제 이웃 70대 초반의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혼자 14평 원룸에서 사세요. 원래 36평 집에 사셨는데 너무 크고 쓸쓸하다며 과감히 정리하고 이사했어요. 그분 집에 가보면 정말 단출합니다. 작은 식탁, 편한 의자, 그리고 좋아하시는 꽃이 담긴 화분 몇 개. 그런데 그 공간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랬어요. 내가 필요한 건 이 정도야. 나머지는 다 짐이었어. 미니멀리즘은 결국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분은 60대에 큰 소파를 버리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어요. 그 공간에서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데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나 공간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지 최근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사나 집을 바꾸는 건 우리 나이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면 부모님이 키워준 시기, 우리가 아이를 키운 시기, 그리고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사는 시기가 있죠. 저도 아이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았을 때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활 패턴을 살펴봤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책을 읽고 가끔 손주들이 오면 같이 밥을 먹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24평 집으로 이사했고 그때부터 삶이 훨씬 단순해졌어요. 제 의뢰인 중 60대 후반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은 서울 42평 아파트에서 시골 17평 집으로 이사했어요. 도시 생활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집을 설계했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이랬어요. 이 집은 우리 삶이 담긴 일기장 같아요. 집은 화려할 필요 없어요. 나와 내 삶에 맞으면 그게 최고의 집이에요. 제 동료 건축가 박 선생님은 60대 초반에 19평 집으로 이사했어요. 원래 48평 집에 살면서 큰 소파, 대형 TV, 온갖 장식품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사하면서 다 정리하고 작은 책상과 의자만 두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이 보인다. 여러분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집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작은 집을 꾸미는 방법도 나눠볼게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원룸에 사는 분들이 많아졌죠. 5평, 8평 작은 공간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을 해야 해요. 제 조카가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정리했죠. 침대 겸 소파로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놓고 벽에 얕은 선반을 달아 책과 소품을 정리했어요. 싱크대 옆에는 작은 수납함을 두고 매일 쓰는 물건만 꺼내 놓았죠. 그러니 그 좁은 공간이 오히려 아늑해 보이더라고요. 일본은 이런 작은 집에 맞는 가구가 잘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도 자신의 생활 동선에 맞게 정리하면 작은 집도 충분히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6평 원룸에 사시는데 벽 한쪽에 접이식 책상을 달고 침대 밑에 수납함을 넣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랬어요. 이 작은 공간이 내 세상 전부야. 여기서 다 해결돼. 여러분이 작은 집에 산다면 어떻게 꾸미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건을 꼭 두고 싶으신가요? 돈 없이 좋은 집을 찾는 방법도 이야기해 볼게요. 좋은 집은 꼭 비싼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북악산 근처나 성동구 같은 곳에 교통이 편리하고 조용한 집들이 많아요. 제 조카가 몇 년 전 서울에서 원룸을 구할 때 핫한 동네만 찾다가 지쳤어요. 결국 발품을 팔아 성동구 쪽 오래된 빌라를 찾았는데 지하철역도 가깝고 조용해서 딱 좋더라고요. 집을 구할 때는 출퇴근 거리, 안전, 주변 편의 시설을 꼭 확인하세요. 제 친구 한 분은 60대에 은퇴하고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어요. 원래 강남 근처 32평 아파트에 사셨는데 집값이 오를 곳만 찾다가 지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경기도 근처 작은 마을에 19평 집을 구했어요. 근처에 시장도 있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생활이 편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랬어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내가 편히 쉴 곳이야. 집을 투자나 재산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위치, 크기 아니면 다른 무언가? 집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담아내면 그게 최고의 집이에요. 30년 넘게 집을 설계하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집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제 의뢰인 중 한 분은 60대에 14평 집으로 이사했어요. 원래 42평 집에 사셨는데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집으로 옮기며 좋아하는 그림 몇 점과 작은 화분만 두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랬어요.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알겠어요. 이 작은 집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도 집을 보면서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그 꿈을 집에 어떻게 담아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집과 삶에 대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단순히 크기나 가구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꿈으로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집 이야기, 정리 팁 혹은 앞으로 꿈꾸는 집에 대해 나눠주세요. 저도 하나씩 읽으며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